예, 뉴스들 많이 쏟아지는데요. 정말 중요한 뉴스 밑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원석의 밑줄,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밑줄은 8월 중 입당의 진실. 자, 윤석열 전 총장 얘기죠? 네네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날짜도 나오는 것 같은데 뭡니까? 10일? 8월 10일이요? 또는 8월 15일 전? 어떤 상황입니까? 예. 네, 근데 그 날짜가 뭐 입당이 결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얼마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총장이 치맥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치맥 회동 과정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일 날 입당을 한다면 미리 하루나 이틀 전쯤에 알려드리겠다. 근데 이런 얘기가 오가는 중에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마치 그 즈음에서 입당을 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들이 나왔는데 아직 윤석열 전 총장은 그 캠프만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도 입당 여부에 대해서 확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본인도 두 가지 생각이 다 있는 것 같고요. 안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입당을 하고 또 확실하게 보수층의 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당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에 또 입당이 외연 확장에 일정한 걸림돌이 될 거다. 이제 이런 판단과 분위기가 다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제 이미 이렇게 입당 여부가 공론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든 그 결정을 좀 미루기는 어려울 것 같다. 조만간 8월 달에 전격 입당을 해서 이른바 국민의힘의 경선 버스에 탑승을 하든지 아니면 당분간 독자 노선을 추구하면서 나중에 연말쯤 돼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든지 양당 간의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또 8월 15일 광복절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 이걸 얘기하면서 뭐 그렇다면은 뭐 적어도 그 이후로 그 입당하는 거는 맞지 않다,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사면 여부가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얼마 전에 법무부에서도 예. 검토한 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만약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그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을 보내는데 윤 전 총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고 네. 여전히 보수층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상당하다는 거죠. 특히 TK를 중심으로. 최근에 윤 전 총장도 대구를 방문했을 때 그런 영향력을 의식한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받아서 감옥에서 나와서 윤 전 총장의 대권 가도에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면 네. 근데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 것 같고요. 때문에 이게 현 정부가 일종의 EJ 그런 전법으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선 국면 전에 풀어놓지 않겠냐 네. 이런 식의 경계심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입당을 한다면 어쨌든 사면이 공론화되기 전에 사면이 가시화되기 전에 입당을 해서 네. 일단 그 국민의힘 보수층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네. 그런 지위를 굳히겠다 뭐 이런 판단도 있는 것 같고 어찌됐건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기사 제목 봤더니요. 오세훈 차출설 솔솔 이런 기사가 보인다 보니까 예. 예, 이거 그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가 이 관련해서 또 그 진중권 전 교수가 물은 거에 대해서 질문해서 뭐 그런 음모론 좋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보니까 이거 뭐 좀 속내를 드러낸 답으로 봐야 되는 건지요? 뭐 일단 뭐 경선 열기를 더하는데 네, 그런 식의 그 말하자면 음모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그런 식의 관측이나 그런 식의 이제 관심이 나쁠 게 없다 이런 부분이 보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실제 오세훈 시장 대안론 같은 경우에는 정가에 심심치 않게 회자됐던 게 사실입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나 또 최재형 원장이나 네, 현재 유력한 후보로 야권의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낙마했을 경우에 네, 이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이루어졌고 또 선거에서 이긴 경험을 갖고 있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 국민의힘의 대안으로 네. 잠재력을 갖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급부상하지 않겠냐. 네, 이런 관측들이 있어 왔고요. 그런 관측의 연장선에서 오세훈 후보를, 오세훈 시장을 오세훈 시장. 내심 예. 이준석 대표나 혹은 김정은 비대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예상까지 돌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 시간이 좀 너무 없습니다. 사실은 8월 달에 경선이 시작되게 되면 그 이후에 결합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고요. 네. 근데 그 이전에는 오세훈 시장이 나설 명분이 없어요. 현재까지 뭐 최재형, 윤석열 이런 분들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당내에 다른 후보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의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거론은 됐으나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들 그리고 의원들 계속해서 지금 윤 전 총장 캠프 합류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징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8월까지 윤 전 총장이 입당을 하지 않고 경선 버스 탑승하지 않으면 이것도 실제 제명 조치 같은 거 징계 현실화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맥락에서 그분들이 볼모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만약 8월에 경선이 시작됐는데도 거기에 합류하지 않고 윤석열 전 총장이 독자 노선을 간다면 거기 그 캠프에 합류하고 있는 현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일종의 해당행위를 하는 게 되겠죠. 당연히 어떤 당적을 정리하거나 혹은 캠프를 떠나서 당으로 복귀하거나 그런 조치들이 전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또 그런 여론들이 당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들이 그 캠프에 합류했다는 건 어느 정도 입당 가능성이 높아진 걸 의미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간을 많이 안 끌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7월 말쯤 되면 어느 정도 입당 여부에 대한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25억. 자, 이거 윤석열 전 총장 후원금 첫날 한도를 다 채운 건데 배우 김부선 씨도 보니까 냈다고 하고요. 이 좀 어쨌건 이렇게 이런 기록 낸 거 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반색할 만한 결과죠. 지금 이제 대선 주자들이 속속들이 후원 계좌를 열고 모금에 나서는데 하루 만에 한도액 25억을 다 모았다는 건 그만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기대와 인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증거, 지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고 또 이게 지금 지지율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지지율 반전을 모색할 수 있는 모멘텀도 될 수 있어서 대체로 반색하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쪽 넘어가 보시죠. 지금 이낙연 후보 측 후보 이낙연 후보의 부인이 그림 판매를 했다 이런 의혹을 지금 윤 전 총장 측이 좀 제기했는데 이낙연 후보 지금 보니까 사과라 좀 이런 상황이네요 보니까 이게 계속 이어질 것 같을까요 이 공방전이? 네, 사실 이거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총리 임명될 때도 나왔던 의혹이고 청문회 때도 거론됐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 이 얘기를 새삼스럽게 꺼내는 이유는 일종의 이제 물타기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의혹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의혹 중에는 커바나 컨텐츠라고 하는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전시회를 여는데 대기업들로부터 협찬을 받은 거 아니냐 이 의혹이 제기가 돼 있고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할 거라면 동일하게 이낙연 후보가 전남도지사 유력 후보이던 시절에 부인이 전시회를 열 때 전남도의 관련 기관들이 그 그림을 매입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근데 일단 좀 사안의 성격이나 규모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시점도 많이 다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종의 이제 물타기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걸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됐는데 짧게 이거 좀 여쭤볼게요. 그나저나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 또 뭐 동거설인이 해가지고 뭐 기사가 나왔는데 네. 그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그 의혹 논란들. 일단 당사자는 근거가 없다. 예. 그리고 그 동거한 당사자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네. 양모 변호사요. 전 검사장. 예. 그분도 이제 사실 무근이고 오히려 그 유튜브 채널이 노모를 이용해서 악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었다. 아마 법적 분쟁으로 좀 비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근데 최초의 이 발단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기성 언론들이 제도권 언론이 잘 묻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답을 했어요. 예, 이른바 줄리 의혹이요. 예, 줄리라든지 뭐 이 동거설이라든지. 네네. 그래서 긁어부스러움 만든 게 아니냐. 네. 이런 그 문제 지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아마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이나 또 각종 이 송사,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